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이재명하고 김종인의 그 만찬, 이재명과 김종인이 그 만찬에 대해서 한번 이게 그 의도나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그 이상돈이라고요. 얼마 전에 이상돈 중앙대 교수죠. 하고도 이제 그 오찬을 했고요. 전날에. 그 다음에 어제 광화문에서 김종인하고 이제 또 만찬을 했는데, 먼저 이제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요게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뻔하겠죠.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대권을 잡기 위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중도로 이제 외연을 넓혀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이상돈이나 또는 이제 김종인, 더 나아가서 더 우파 사람들까지도 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요즘 이게 자기가 참 이게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자기 민주당에는 내각이 대통령이 되면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이라, 그림자 내각, 섀도우 캐비넷. 이거를 구성할 사람들 한번 물색해 놔 봐라. 이래가 이제 민주연구원장 이한주가 이제 이재명의 멘토 중에 멘토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옛날에 경기연구원장 됐죠. 경기도. 기본소득을 설계한. 이래가지고 이제 그림자 내각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쩍 대권 행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사법 리스크하고 무관하다. 사법 리스크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설마 내한테 유죄를 때리고 뭐 벌금 100만 원 이상 집행유예 때리겠냐. 이러면서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중도로 진격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김종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상돈도 만나고, 또 누굴 만날지 모르죠. 이런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의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김종인은 어떨까? 김종인은 이제 그러면 이재명의 의도대로 이재명을 도와줄까요? 이재명이는 이제 김종인 만나가지고 한마디가 듣고 싶었겠지. 이 대표, 당신에게 지금이 별의 순간이야. 별의 순간. 당신에게 대권 잡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덕담을 듣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런 덕담은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 나라에 걱정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마 부상 찢어진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김종인이가 22군데 뺑뺑이,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진실에 대해서. 실제 제가 듣기로는 김종인이가 그냥 깨매는 게 아니고 성형외과를 찾다가 늦게 들었다. 이런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해 봐야 돼요. 의혹입니다. 의혹. 그냥 응급실에 없은 게 아니고 제대로 깨매려고 성형외과를 찾다가 뺑뺑이 돌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것도 강조해야 되니까, 의료 대란. 이마는 좀 이게 찢어진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이재명이가 묻고, 먼저 괜찮다.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의료 불안, 이런 걸 좀 이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계속 나라가 걱정입니다. 참 이게 지금 정권을 우회적으로 이재명이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도 거기에 손뼉을 마주치는 거죠. 참 걱정될 일은 많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선거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순리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도 우회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을 둘이 앉아서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임을요. 저는 이재명과 김종인의 이 모임을요. 한마디로 이제 범죄자 대 범죄자와 변절자의 야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범죄자와 변절자의 야합이다. 이 말은 이제 이재명이는 지금 이게 누가 뭐래도 이게 당군 일의 최대 범죄자입니다. 야당 대표지만 이제 현재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면서, 또 앞으로 몇 개 더 기소가 돼가지고 또 잠재적인 또 피고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로 재판을 받는 거,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자가 이게 그 정치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온갖 이게 그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돌파하려고 이게 그 사법 붕괴를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 맞잖아요, 이재명은. 그 다음에 그 김종인은 어떤 자냐? 김종인은 이제 저는 시대의 변절자라 봅니다. 비례로막이 왔다 갔다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5선을 한 이런 자가 이게 김종인입니다. 김종인가 무슨 이게 원칙과 이념이 뭔가 그 지조가 있는 뭐가 있습니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뺏지만 주먹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데 자가 김종인이다. 저는 이런 봅니다. 이런 김종인도 옛날에 뇌물로 구속까지 됐죠. 그때 동안행 비자금으로 뇌물로 구속까지 된 이런 데 그 자가 김종인입니다. 될 만한 데가 붙는 거죠. 뭐 문재인이가 될 것 같으면 그거 갖다 붙었다가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하면 그거 갖다 붙었다가 이렇게 그 될 만한 데 찾아다니는 처세처럼 이런 자가 이게 김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두 명이 만나가지고 뭐 우리 정치가 어떻고 저쩌고 나라를 걱정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이 두 명이 어떤 자들입니까? 시대의 범죄자고 시대의 변절자인데 이 두 명이 모여가지고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나라 걱정하고 있다는 이게 우리나라의 저는 비극이다. 비극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워낙 그 늙은 여우처럼 김종희가 이제 그 이재명 쪽으로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몸값을 최대한 올리라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김종인의 행태로 보면 장담 못 합니다. 김종희가 이제까지 이게 배지 주고 될 만한 데면 이게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게 뭐 킹메이커래. 원래 될 만한 데만 찾아다니놓고 그런데 킹메이커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김종인하고 같이 갔으면 대통령이 못 됐습니다. 김종인을 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0.73% 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지금은 김종인이 이제 이준석의 멘토로 돼 있지만 이번에 이준석 뭐 개신당의 공천 심사위원장도 했잖아요. 멘토로 돼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야합할 수 있다 봐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 거기에 다시 김종인이가 거기에 그 합류할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도 이게 뭐 김종인이가 킹메이커다 어쩌고 하니까 김종인까지 이게 중도 보수까지도 이게 우리가 외연 확장해서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러면 이게 자기가 대권 과도에 더 탄력을 받지 않겠냐. 이런 게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제는 이재명이가 하고 이제 김종인이가 야합해서 다시 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때 되면 이제 뭐 또 그러겠지. 이재명, 당신 이제 별의 순간이 왔다. 이제 그 대권 잡을 순간이 왔다. 뭐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구시대의 범죄자나 변절자, 이런 이제 정치를 좀 청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언제적 김종인입니까? 언제적 김종인이냐고. 그런데 지금 그 전두환 대통령 신군부부터 지금까지 비례를 오선하는 이런 게 김종인이 아직 한국 정치에 주무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김종인도 이게 빨리 정계를 떠나시고 정계 안 떠나면 이게 강제 은퇴 시켜야죠.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이게 빨리 정계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그 두 명이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 권력을 잡겠다. 이러면 이게 그 엄청난 저는 비극이 혼란이 온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요. 뭐 어제 그 두 명 만남이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좀 회자되고 있어요. 야, 진짜 이게 요즘 이재명이가 막 거침없이 한다. 오히려 이게 불안할수록 10월 달에 이제 자기 사법 리스크 선고가 임박하니까 불안할수록 오히려 이게 더 뭐 당당한 걸 자신감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지금 이재명이가 광폭 행보를 하면서 계속 그 중도 보수로 확장 진격하고 있는데 이걸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막아내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김종인과 이재명 다한데 그 역사 속으로 청산시킬, 퇴출시킬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자유파도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자유파 너무 이게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중도나 합리적 진보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인물도 좀 수혈해야 됩니다. 수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고 있는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 경제 전문가나 기업 쪽에 이런 게 훌륭한 분들도 많이 좀 영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파 쪽의 시민단체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활동하는 이런 활동가들도 영입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요즘 좋은 분 많잖아요. 김용현 장관부터 나라를 지키는 이런 게 훌륭한 우리 군인들 태역에 따라 진짜 인물들 많거든요. 우리도 이게 외연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재명과 김종인의 야합은 비판해야 되지만 우리도 이게 계속 중도 좌파 쪽으로 진격해 나가야 된다. 우리도 이게 외연을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된다. 지금 대선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선은 이게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훌륭한 분들에게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전국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이 좋은 말인지 아닌지 그렇게 가려보는 안목이 있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저는 훌륭한 분들에게 방송에서 많이 소개하지만 앞으로 제가 많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진숙, 김태규부터 이제 차관, 국방부 차관, 김선호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우파도 상당히 인재를 키우면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거는 이게 배워야 된다. 어제 모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거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하고 이재명 야합은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